자, 여러분, 드디어 12번째 시간입니다. 7 곱하기 12 하면 80회가 넘는, 84번 정도의 감찰기를 이제 쓰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100일 프로젝트니까 이제, 2번 하고 이틀 정도가 지나면 100일이 될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만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함께 감사와 같이 간단한 것들로 하지만 깊은 방식으로 우리를 좀 더 알아가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어, 내 삶에 감사하기라는 것들을 한번 특별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했던 한 번씩 우리가 내면화의 작업을 했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나에게 감사하는 것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특정 시기를 떠올리고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더, 좀, 단위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좀 이따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지만,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이때 시간선이라는 기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미션들을 좀 더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은 한 주를 간단하게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는 감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차원의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 일기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 내 마음, 과거의 나, 혹은 누군가, 혹은 내가 하는 일, 내가 머문 공간,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차렸을까요? 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오늘 앞서 살짝 소개해드린 새로운 감사 경험들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오늘 한 주에 여러분들은 직장과 일에 대해서 이번 주에 특히 감사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또 제가 네. 미션을 못 해가지고 아, 네. 일단 감사 얘기가 한 70 며칠자쯤 이제 됐더라고요. 저는 75일, 뭐 6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어, 확실히 감사 얘기는 좀 편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중간에 미션 중에 댓글 달기가 이제 초반에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계속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네. 제가 요번 주에 음. 이 댓글이 생각보다 되게 음. 그 기대된다? 음. 그리고 기분이 좋다? 음.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아마 외국에 혼자 있어갖고 심심해갖고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음.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신기했고요. 그전까지는 그냥, 그냥 그런갑다 했었는데, 요번엔, 이게 좀 의외로 좀 응원이 되고 진짜 힘이 되고 이렇구나라는 거를 좀 알았고요. 음. 그런데 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전까지는 댓글이 조금 편했는데,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받는 어떤 긍정적인 것만큼의 이런 느낌을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나? 혹은 이게 잘 전달이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음. 그 얘기해서 그리고 그 몸에게 감사하기 그거 진짜 너무 계속 하면서 점점 나락에 빠지는 느낌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약간 아이고. 이게 맞나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맞나가 아니라 이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음. 거기다가 사실 중간에 이제 팁을 좀 선생님께서 또 주시고 막 이래서 음. 그 음. 애들한테 하듯이 한번 해봐라. 음. 네, 해서 저 되게 진심을 담아서 했거든요. 진짜로. 잘하셨어요. 근데 하고 나서 제가 이걸 이제 항상 신랑한테 얘기를 해줘요. 나 이렇게 연습한다? 그럼 신랑이 그거 안 하면 좋겠대요. 안 해야 될 것 같대요, 사람들이.
그냥 웃긴데? 막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좀 어렵더라, 아직도. 근데 어려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쓰시는 걸 보면 아, 되게 어렵구나를 알겠어요. 아, 네. 그래서 어, 어쨌든 이게 제가 파이널리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음, 이걸 약간, 그러니까 음, 바라는 게 아니라 음, 그냥 고마워한다? 음. 그 몸에게 감사한다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알아차렸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음, 표현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알지만 표현을 못하는 느낌이랄까?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우선 감사 얘기는 좀 자연스러워졌고 댓글은 생각보다 힘이 되었으나 어 갑자기 힘이 되니까 또 반대로 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받는 그 마음만큼이나 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왜 제가 댓글 달 때 항상 이게 뭐 이게 짧게 쓰는 것도 있고 길게 쓰는 것도 있지만 제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윤선 선생님한테 다는 댓글을 보면 아, 그 뭐라고 하지? 뭐 그 응원의 느낌? 지지 느낌? 막, 막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오나요? 아니요. 근데 강렬하지는 않더라도 음, 약간 그 알려주시려는 의도가 좀 있거나 음, 혹은 뭐 이거를 이렇게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나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약간 그냥 뭐 크크크크 같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크크크크는 아니지만 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을 할 때 항상 진지할 수 있나요? 아니죠. 네. 항상 막 진심을 막 짜가지고 막 이렇게 전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진심을 담고 어떨 때는 진심을 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화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배우자랑 대화를 할 때도 항상 뭐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뭐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되게 막 심각하거나 진지하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다거나 싫어한다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네. 음, 댓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고 아니고보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음. 아니 제가 이게 내가 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으니까 나 역시도 그 마음을 좀 같이 그런 느낌들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이해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음,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항상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댓글을 달아주면 어떤 느낌과 어떤 경험들을 받을까요? 한번 이건 나중에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오히려 생각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들,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아니지. 윤 선생님은 좀 편안하게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편안하게 할 생각 별로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의 속도대로 한번 새로운 관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 속도대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선 그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거나 지지를 받아 되게 좋은데 그것을 똑같이 주려는 생각을 가지는 마음은 좋은데요. 그 마음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 많은 무게감을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댓글 다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이제 공통되는 표현은 뭐냐면,
그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두 개 다 좀 다른 주제이지만 같이 뭔가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연습을 하시긴 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A를 전달하고 싶은데 B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분명히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전달되는지는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생각한 걸 잘 전달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A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A가 잘 전달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의 반응? 상대의 반응. 그래요. 나 이따가 이상한 짓 말할 거예요. 자, 좋아요. 고마워요. 상대의 반응. 자, 그러면 상대의 반응이, 상대의 반응이 어떠면 예를 들면, 내가 A를 전달을 했을 때 잘 전달됐다는 것을 상대의 반응을 통해서 안다고 칩시다. 자, 내가 상대방에게 응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면 잘 전달됐다는 걸 알까요? 응원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렇군요. 뭔가 응원에 대해서 뭔가, 뭐 힘이 납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뭔가 대답을 해주면?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면 어깨가 간지러운데 상대가 발을 간지러줘요. 아니면 뭐 손을 간지러줘요. 내가 원하는 응원 방식으로 이 사람이 응원을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가라고 합시다. 내가 가한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원을 해서 가가 그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가에 맞춰서 응원을 해줘요. 음. 이게 사실 뭔가 대화에서도 사람들과의 댓글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는 내가 좋은 거,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걸 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치 않은 방식으로 사랑해주면 마음은 고마운데 싫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맞고 혼나고 잔소리 들었어요. 그거 다 사랑인데 어떡할 거야? 막 내가 막 한 번씩 말하지만 엄마 아빠는 나름대로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애들 앞에서 싸우지 않으려고 말하죠. 방에 들어가! 그러니까 공간 분리해주면 굉장히 배려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사람들은 못 느낀다는 거죠, 문제는. 불안이나 두려움의 기능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걸 잘 들으려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님 마이크 켜야지 안 돼요. 물어봐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 이제 독순술을 해요. 입술 보고 대충 알아요. 웬만한 말은. 자, 그쵸. 원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근데 댓글은요, 글이에요. 그럼 거기다 댓글에다 이렇게 쓸까요? 땡땡님, 제가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관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음, 자,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면대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는 직접 물어보면 제일 빨라요. 그런데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관찰이라는 것들이 필요하죠. 혹은 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글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사람의 글에서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이제 일부를 표현하는 게 거겠죠. 전체를 다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의 글에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표현들이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심이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게 좀 보여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지나 감사의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찰은 아주 중요하죠. 근데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는요. 누가 우리에게 칭찬을 해줄 때 기분 좋게 받아요. 근데 내가 삐뚤어질 테다 버전이잖아요. 누가 칭찬해 주잖아요. 굉장히 의심에 찬 '저것이 나에게 왜 저 소리를 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칭찬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항상 설령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이렇게 평소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예외적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자, 우리가 내가 A라는 것들이 잘 전달된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 방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리액션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잘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이제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윤선 선생님을 짝사랑해. 그냥 어떤 남자가 윤 선생님을 짝사랑한다 치자. 근데 나는 윤 선생님 짝꿍이 있잖아. 그 사람이 윤 선생님 짝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받아줘야 하나? 라고 한다면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일방적인 짝사랑을 할 수는 있죠. 네, 이제 뭐 그렇다고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는 없죠. 안 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칭찬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리액션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는가는 아니라는 것도 유념하셔야 돼요. 왜 그러하냐면 때때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호의에 대해서 기꺼이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지나서 그게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랬네. 그럴 수도 있어서. 자, 그리하여 어쨌든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네. 윤 선생님이 아주 알고 말했을 거라고 기대를 생각을 해 볼게요. 몸에게 기대하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기대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야겠다.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기대하는 걸 하는 게 아니죠. 음. 내가 원하는 걸 해 주면 고마워. 가 아니겠죠. 그래서 감사를 할 때는 기대는 빼야 합니다. 알고 하신 거죠? 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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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불편한 거에 고마워하는 게 힘들잖아요. 음. 힘들더라고요, 저는. 네. 아픈데 아프니까 고마워 뭐 이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음. 제가 살짝 바꿨어요.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고맙다고 하자. 그것도 내 수준에 맞춰서는 나쁘진 않죠.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고맙다고 했더니 혼자서는 되게 잘한 것 같은 거, 엄청 뿌듯한 거예요. 엄청 잘해요, 혼자. 그래서 나 되게 잘한다 생각했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도담님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나 엄청 잘한다고. 그랬더니 도담님이 또 용기를 갑자기 얻었죠. 이게 맞나? 그러면서 컴백했대잖아요. 그래서 두밤님이 용기를 얻고 돌아왔죠. 이거 아닌가? 근데 그랬죠. 우선은 그래요. 감사에는 사실 형식이 없어요.
내가 그것으로 뭔가 충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면 잘한 거예요. 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꼭 뭔가 정형화된 어떤 형식은 없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몸에 아프거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배치 레벨 3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 실습 문제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그 배치 그 어떤 한 여성이 레터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픈 것이 뭐 선물이고 은총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럼 네가 아파봐라. 약간 이런 류의 그런 것들을 받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리플라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배치 박사님을 비롯해서 몸과 마음에 관련된 이런 심신의학에서는 몸이 아픈 것의 선의적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죠. 몸이 아픈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사실 아픈 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건 우리가 이 철학을 조금 더 우리 삶에서 좀 더 체화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문장을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럼 아픈 것도 다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우리 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혹은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실습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그 철학을 우리 삶에 좀 더 많이 깊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윤선 선생님이나 이제 도담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특히 이 몸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걸 권하는 이유는 사실 도담님은 어느 정도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윤 선생님이 이걸 그래도 해 보기를 바라는 이유는 이게 결국 배치 박사님의 철학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그대 자신을 치유하라."는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읽고 윤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선생님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얘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저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헛소리를 섞을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한들 배치 플라워가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닐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윤선 선생님은 이걸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정말 잘 이해를 해서 잘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안 돼도 어떻게든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나 혼자서 또 막 너무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해 보기는 해야 돼요. 음. 한번 휘사의 셀프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봐. 네. 읽어 이제 아니 내가 이거를 답을 더 친절하게 해줄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거는 스스로가 한번 여러 가지 결국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 결국 더 알려주긴 할 거예요. 근데 스스로 좀 더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도를 한번 가지고 나서 알려주면 더 잘 끄덕끄덕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선생님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음. 힐사이 셀프를 최근에 다시 읽었거든요. 아이고 잘했어요. 네, 다시 읽고 음.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사람에게 이걸 설명할 때는 음. 지금 제 기준에서는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온 예시를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좋게 난 거예요. 되게 뭐 암이었는데 뭐 그게 되게 전화위복이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음. 그래서 그 지금 right now 내가 이거에 그 고마워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마음 자체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저한테는 아직도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잖아요. 어쨌든 이 저의 파트잖아요. 선생님 그거는 파트니까 IFS 용어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용어는 중요하지 않죠. 그 저의 파트니까 이 파트를 객체화시키는 게 사실 조금 어렵다? 근데 인 것 같아요. 어
개체화시키거나 객체화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배치 박사님의 그 철학을 내가 설명한다면 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고민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철학을 해석할 수 있는 수가 이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IFS의 파트 개념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몸과 대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몸이랑 감사 안 해도 돼요. 음. 그리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좋은 접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게 개념이 어색하거나 낯설 때 예를 들면 아까 윤 선생님이 했던 접근 중에 굉장히 좋은 거는 내가 마음에 드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면 조금씩 익숙한 것부터 하면서 범주를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좋은 접근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감사를 하면서 내가 그것들이 좀 친숙해지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것들의 전제는 예를 들면 아프다는 것은 사실 이제 그 비폭력 대화에서는 부정적 감정들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이런 예시가 조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욕구, 니즈가 있는데 자, 그리고 감정이 있다고 봐요. 얘네는 필링이라고요. 이모션이라고 안 하고. 왜냐하면 신체 느낌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자, 내가 예를 들면 배가 고픈데 밥을 충분히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는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근데 배가 고픈데 밥을 계속 안 주면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감정이라는 거는 어떻게도 비유를 하냐면 자동차에 보면 계기판에 보면 기름이 얼마 남아 있는지 이 empty와 full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계기판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욕구는 그 기름통이고요. 감정이라는 건 계기판에 있는 그 EF 공이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체 통증도 사실은 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는 다른 거예요.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 내가 타고난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어진 삶의 방향들, 좀 더 뭐 여기서는 소울과 퍼스널리티의 어떤 구조화라고 하는 부분이 더 깊은 차원에 있는 것들이 뭔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감과 건강한 상태라는 이 F의 계기판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생겨먹은 대로 못 살고 뭔가 그 반대되는 삶을 살거나 남의 어떤 것들을 맞춰 살게 되거나 자기의 내면 소리에 따르지 않게 되면 이제 점점점 에너지가 떨어져서 이를 넘어서 이게 위험 상태로 가는 거죠. 차가 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질병 상태와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면 감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표면화돼서 한계가 있어요. 본질은 이건데. 그래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화위복이 되는 과정 이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 내가 아프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통찰을 얻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삶, 다른 삶을 살 수 있게끔 이 암들이 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너무 워커홀릭인데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워커홀릭 짓을 못해. 예를 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계기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전화위복이 됐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들은. 예,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 기름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 계기판만 보시면 이 더 깊은 내면의 원인들을 놓치게 돼서 약간 감사들이 계속 표면화되다 보니 좀 접근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음. 근데 사실은 질병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다. 질병의 이거는 이거다. 이게 본질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것들을 연습을 해보면 조금 더 배치 박사님이 철학에 대한 이해도 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의 의미와
또 내 몸이나 내 어떤 마음이나 내 삶에 대한 관점들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네, 해봐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약간 형이상학적 개념들은 이게 차라리 1 더하기 1은 2예요 하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영역과는 조금 달라서 그 비율을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어떤 식으로밖에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서 경험을 시키는 방식이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알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윤 선생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긴 할 거잖아요. 띄엄띄엄 해도. 그냥 해요. 하다 보면 언젠간 알겠지.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뭐. 뭐 죽기 전에 알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자 한 번만 더 들읍시다. 지난 한 주 어땠습니까? 지난 한 주 이야기 생각보다 길어졌어. 자, 한 분 정도만 더 해주세요. 그래도. 없나요? 감사하지. 은정님 그거야? 저는 그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감사일기를 쓸 때 하루를 그냥 생각 없이 보내다가 감사일기 쓰는 시간에 아, 오늘은 뭐가 감사했지라고 떠올리면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약간 실시간으로 딱 그 감사한 순간에 아, 감사하다. 아, 이것도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느꼈던 변화들이 이번 주에는 저한테는 되게 약간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예, 우리가 감사에 대한 자각도 커지는 거죠. 자, 사실 여러분들 감사일기 쓰시는 걸 보면 저마다 삶에서 이미 또 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잘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감사에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나요? 내가 나에게 뭔가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 자체, 그 시도 자체, 그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일기를 쓰든 안 쓰든 그 전에 나보다는 훨씬 더 나에게 더 다정한 나라는 사실은 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어요. 좀 영혼 없이 쓰면 어떻고 뭐 어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 한번 해봅시다. 아유, 또 그걸 안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안에서 자, 내 삶에 대한 감사를 좀 해볼 건데요. 가상의 시간선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가상의 시간선은 두 가지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운데 있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10년 전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갔을까요? 를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그 이미지가 그냥 그 느낌이나 이미지가 어디쯤에서 떠오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0년 전. 기억도 안 나. 10년 전이에요. 뭐 10년 전이 기억이 안 나면 7년 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5년 전. 이제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전. 코로나 터지기 전 여름 휴가를 내가 어디를 갔었지? 자,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오늘 나는 그러니까 오늘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오늘 나의 하루의 이미지는 어디서 떠오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번 여름 휴가를 간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 이미지는 어디쯤에서 떠오르는지 한번 상상해 볼 거예요. 뭐 여름 휴가를 안 가면 이번 뭐 가을 휴가든 겨울 휴가든. 그리고 5년 후에 여러분 언젠가 5년 후에도 휴가를 가긴 할 거예요. 5년 후에 휴가를 간다고 하면 어디쯤에서 이미지나 느낌이 떠오르는지, 인식되는지. 그리고 10년 후에 휴가를 간다고 하면 어디쯤에서 떠오르거나 느껴지거나 인식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의 점들을 이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현재에 나면 과거는 저 뒤쪽에서 떠오르고 미래가 이게 앞이라 그러면 미래가 앞에서 떠오르고 과거가 뒤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예를 들면 꼭 그렇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 현재에 있으면 저기 나는 이쪽 편이 과거인 것 같아. 이쪽 편이 미래인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커브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약간 이렇게 그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걸 이 선들을 시간선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선을 시간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1번 지금 이렇게 앞뒤로 생긴 요거나 2번 형태 중에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이렇게 좀 펴가지고 1번 또는 2번의 형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이게 돼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마지막에 할 때 이거 한 번 더 할 건데. 자, 그러면 뒤쪽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쪽이 여러분들의 과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눈을 감으실 거고요. 천천히 한번 호흡을 해볼 거예요. 자, 현재 지점에서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이완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생 탐험하는 것처럼 전생까지 안 갈 거예요. 시간 여행을 가볼 건데요. 지금부터 1살, 2살, 3살씩 어려져서 세상에 태어났던 첫 순간을 지나 기억나지도 않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볼 거예요. 내가 이 지구별에 처음 온 순간, 엄마 뱃속에서 한 생명체로 시작했던 순간,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볼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기억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것은 가상으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꼭 이미지로 상상하지 않으셔도 돼요. 뭔가 어떤 느낌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여러분들이 편안한 방식으로 그 순간들을 이렇게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그때의 나에게 말해줄 겁니다. 사랑하는 나야, 이 지구별에 나로 이렇게 생겨나줘서 고마워. 엄마 뱃속에 하나의 생명체로 이렇게 존재해줘서 고마워. 엄마 뱃속이 매번 편하진 않았겠지만 이 공간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존재해줘서 고마워. 너가 이곳에서 존재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단다. 이 지구별에 이렇게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네가 나여서 정말 고마워. 감사의 마음을 그 뱃속에 있는 어린 어떤 아직 인격체는 안 됐겠죠? 자라나고 있는 그 태아에게 해보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태아는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곧 엄마 뱃속 바깥으로 나올 준비가 되었나 봐요. 그리하여 그 아이는 처음으로 진실로 스스로 이 지구별에 호흡을 하고 또 이 지구별에 촉감을 느끼는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나를 한번 떠올려 볼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 그 아이에게도 말해줄 거예요.
사랑하는 나야,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가 이렇게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다렸단다. 이 지구별의 여정이 너에게 어떨진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너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어.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주변 사람들이 너에게 사랑을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나는 너가 태어나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 줄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다고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그 아기에게 말해볼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났는 순간 충분한 환영을 받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떠했든 무관하게 그 아기를 기쁜 마음으로 반겨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시간선을 따라서 성장하는 모습들, 성장하는 순간순간에 우리는 그 아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줄 거예요. 기지도 못한 아이가 어느 순간 기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잡고 한 발자국씩 걷기 시작할 거예요. 옹알이를 하면서 한마디씩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 수많은 매체에서 바라보는 아기들의 그 사랑스러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지닌 소중한 아기였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 발달 단계에 맞춰 성장하고 있는 그 아기들에게, 과거의 나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해줄 거예요. 너는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고 존재만으로 빛나는 아이였구나. 너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존재하기만 해도 빛나는 힘이 되는 존재라는 걸 내가 잊고 있었어. 이런 너를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해.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너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런 너의 존재가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점점점 걷기, 뛰기, 그리고 신나게 장난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이들에게도 말해줄 거예요. 사랑하는 나야, 너에게는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장난기도 많은 모습들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아이다운 반짝이는 모습들이 많은데 그 모습들을 충분히 알아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지 못해서 많이 무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지. 그럼에도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다움을 간직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이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너희 내면에 있는 이 사랑스럽고 반짝이는 모습들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다. 겉으로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단다. 어린 나야, 나로 태어나주고 이렇게 살아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시간선에 따라 그 아이는 조금 더 성장을 하여 학교라는 곳을 갈 거예요. 그 아이의 삶의 매 순간은 순탄하기만 하진 않았어요. 물론 행복했던 순간도 있죠. 우리는 행복했던 순간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순간의 나에게도 고맙다고 말해줄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든 지나옴에 대해, 살아옴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때 그 꼬마 친구들의 고민들은 그렇게 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였기도 했을 거예요. 제대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또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그 시간들을 버텨오고 살아내온 학창 시절의 나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줄 겁니다. 학창 시절의 나야 정말 고마워. 나는 이제 잘한 것들, 대단한 것을 이루었을 때만 너를 아끼고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순간뿐만 아니라 너가 가장 외롭고 가장 속상하고 가장 불안했던 그 순간들에도 이제 나는 감사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 막막함 속에서, 혼란과 불안 속에서 그 시간들을 너가 버텨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 어린 나야,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해줄게. 설령 지금 너의 시간들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도 그 순간들은 결국 끝이 나게 될 거란다. 미래의 내가 너를 이렇게 찾아온 것처럼 나는 이제 그때의 내가 아니야. 네가 살아줘서, 네가 버텨내줘서 모두 가능한 일이었어. 정말 고마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간순간의 나에게 충분히 감사하다고 말해줄 거예요.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그때의 나는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녹록지 않은 여러 가지 현실들이 과거의 나에게는 버겁고 힘들게 느껴졌을 거예요. 어른이 됐으니 이제는 아이처럼 때를 쓸 수만도 울 수만도 없다는 게 성인이 된 나에게는 조금 더 버거울 수도 있었겠네요. 혹은 어른이니까 이제 모든 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막막하고 답답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혼란감 속에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든 살아나가고 있는 그때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줄 거예요.
삶이 오히려 쉬웠더라면 나는 이렇게까지 감사하는 방법을 몰랐을지도 몰라. 너가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나는 잘 알아. 그 순간을 지난 나이기 때문이지. 나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너만의 방식들을 찾아 나가게 될 거야. 그때는 나를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는 방법을 몰라서 너를 좀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 다그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지.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버텨주고 또 살아내줘서 고마워.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남들의 비난보다 나의 자책과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너를 더 무겁게 했을 텐데,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삶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성인이 되어 지금까지 크고 작은 굴곡을 넘고 넘어온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줄 거예요.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내준 나에게, 내 삶을, 나를 포기하지 않은 나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줄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는 건 쉽지만 고통을 안고 감사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 순간들을 버텨준 나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줄 겁니다. 엄마 뱃속부터 지금까지 내 삶의 수많은 순간들에 나는 행복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고,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잘한 것도 있었고, 못한 것도 있고, 뛰어난 것도 있고, 뒤처지는 것도 있죠. 항상 옳지만도 않았고, 항상 나쁘지만도 않았던 내 삶의 수많은 나들, 그리고 그 내가 만들어낸 내 삶에 대해서 살아줘서, 살아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줄 겁니다. 내 삶의 시간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선에 있는 그 선들을 떠올리면서 전체적으로 감사해도 되고요.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선, 내 과거의 삶의 순간들을 꽃으로 채우셔도 상관없고요. 풍선이나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은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살아내준 나에게 고마운 마음들, 감사한 마음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간선에 가득 채워질 때 그 느낌을 충분히 느낀 후 마음의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시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뭐 레스큐 레메디나 뭐 다른 레메디 드셔도 되고요. 음. 좀 그 과거에 잔향들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은 뭐 허니서클 같은 걸 드셔도 돼요. 네, 좀 마음을 좀 더 안정시키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혼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아까 했던 시간선 부분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삶의 특정 시기를 떠올리고 감사를 하셔도 돼요. 멘트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때 나를 떠올리면서 그냥 5분 감사했던 것처럼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라고 대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나 많은 수식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담는다면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충분히 전달이 될 테니까요. 자, 오늘 좀 실습이 좀 길긴 했는데, 음, 어떠셨나요? 근희님 이제 말해도 돼요. 울었어. 이게, 음. 이게 새삼 누구나 태아였잖아요. 그, 그 태아였고, 갓난 아기였고, 음. 그게 내 본, 내 원래 내 모습이었다는 거를 새삼 다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럼요. 우린 그렇게 반짝반짝 사랑스러운 아이였답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였답니다. 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길에 가다 보면 애기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과거에 내가 그렇게 예쁜 존재였다는 거를 나는 원래 지금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거랑 링크가 됐던 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많이 신선했던. 이거 한 번씩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오늘 느끼는 느낌, 또 나중에 느끼는 느낌 좀 다양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은정님과 윤선 쌤은 발표를 했으니 공유를 안 하신 분들 중에 누가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한 분 정도만? 먼저 공유한 사람이 장땡이야. 아, 좀 점점점 한가요? 저요. 네. 저는 오늘 생각보다 제가 음. 예전에 비해서 더 부드럽게 잘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좀 신기했고요. 음. 그리고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그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약간의 예민하다라고 표현되는 기질을 좀 자주 보였던 케이스인데, 그때도 되게 어떻게 잘 버텨왔네, 내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되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보다는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진짜 대견하네요. 왜냐하면 섬세한 아이일수록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또 감내하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약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약간 이런 쪽이 좀 더 강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되게 대견하고 고맙다고 계속 제가 토닥이는 느낌을 많이 상상을 해서 그랬는진 몰라도 되게 지금 느끼는 힘든 그 과정들이 어렸을 때도 이미 나는 겪어왔고 잘 헤쳐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근데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네. 잘했네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삶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요. 자, 좋아요. 또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유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이것까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하시면 돼요. 감사일기 쓰시고요. 이제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조금 내 컨디션에 따라서 좀 가벼운 것부터 하세요. 수월하게 하는 것. 출퇴근 시간이나 산책할 때나 아니면 일 되게 하기 싫을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면 누워가지고 하고 있을 때, 뭐든. 그냥, 아니, 먹고, 뭐 되게, 뭐, 각 잡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추얼하는 거, 뭐 보통 사람들이 막 리추얼 의식 같은 거를 할 때 되게 뭔가 공들여서 정결한 뭐 마음과 태도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누워 자면서 이렇게 감사도 하면 못 놓고 뭐 하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삶을 좀 더 다르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라도 시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은 그것을 하는 습관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 해 보시고요. 또 한 주 잘 보내셨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인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실 거의 일요일 날 3시 넘어 자고 어제도 한 2시 넘어 자고 오늘은 거의 밤을 샐 예정이다. 상태가 그렇긴 한데 아마 다음 주는 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끊고요. 잠깐만요. 녹화.